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1조엔 약 11조 4천억 원을 쏟아부은 여객기 국산화 사업 스페이스제트가 꽃이 피기도 전에 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미쓰비시 항공기는 지난 15일 개발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직원 2,000명의 절반인 1,000명을 감원, 해외 사무소도 대부분 폐쇄키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항공기 제조의 역사는 2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벌인 일본은 당시 영식 함상 전투기 제로 전투기를 제작해 상대인 미 해군의 F-4F 와일드캣과 교전하면서 월등한 전투력을 자랑한 바 있는데요. 당시 비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어린 미 해군 파일럿들에게는 굉음을 쏟아내며 달려드는 제로 전투기가 그야말로 공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의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도 기반을 잃게 됩니다. 미 군정이 7년간 항공기 생산 개발을 금지하면서 타격을 입었고 산업 기반도 무너졌죠. 항공기 제작에 대한 미련과 열망을 버리지 못한 일본은 스페이스제트 사업을 출범시켜 일본 항공산업의 부흥과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90석 규모의 소형 여객기를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공식 출범했는데 원래 개발비는 1,500억엔, 납품 예정일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비는 당초의 7배인 1조엔까지 늘었고 납품일도 6번이나 연기를 반복해 계획보다 9년 늦어진 2022년으로 미뤄지자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사업 자체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든 기업 연합을 뜻하는 히노마루 연합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은 1999년 NEC, 히타치 제작소의 D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창립, 당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가던 한국을 타도하고 1980에서 90년대 반도체 산업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것이었는데요.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까지 흡수해 덩치를 더 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패의 그림자는 커져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엘피다에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하며 지원에 나섰으나 결국 엘피다는 2012년 파산을 신청했고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흡수돼 사라졌죠. 엘피다가 파산한 2012년엔 소니, 도시바, 히다치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 배경의 뒤에도 역시 한국 산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으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진 일본 회사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각 기업의 LCD 사업을 모아 승부해 보겠다며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수천억엔을 신규 투자했는데도 한국을 따라잡기는커녕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결국 애플과의 납품 계약까지 잘못되면서 적자가 산더미처럼 커졌습니다. 경영난 끝에 JDI는 LCD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올 들어서는 주력 공장까지 매각해버렸습니다. 스페이스제트는 아무리 늦어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오래전에 납품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정보 분석, 계획적인 실행 계획 없이 시작된 이 정부 주도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소중한 세금과 기업 자원만 낭비한 채 재난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017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야나가 슈니치 사장은 이렇게 후회했는데요.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 수집과 위험 분석에 대해 좀 더 공부했어야 했다. 이전에 반도체와 LCD 사업에서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 정부가 그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하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한 일본의 영광은 앞으로도 과거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